1번은 처음 시작하는 구문이 이제 just as라는 구문으로 시작해, 그지? just as 이게 접속사로 쓰인 거고 뒤에 주어 동사가 한번 나오지. 나오고 다시 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구조야.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인데 요거를 이제 보통 이제 번역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외워도 최근에 많이 나와.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주어가 동사 하듯이라고 번역해야 돼. just as를 하듯이 뒤에 나오는 주어도 동사한다. 자, 이 번역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말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게 이제 let이 또 사역 동사로 쓰여 있단 말이야. 사역 동사로 썼으니까 뒤에는 또 동사 원형이 나와야겠지. 동사 원형. 그럼 뭐가 돼? 우리가 해서는 안 돼. 뭘 해서는 안 돼? 내버려둬서는 안 된단 말이야. 다른 사람이 우리의 생각을 하는 것을, 그지? 다른 사람이 우리의 생각을 대신하는가? 대신하는 것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돼. 그러듯이 우리는 의존할 수도 없어. 다른 사람에게. 자,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의적이게 되기 위해서야. 그지? 우리가 창의적이게 되는데 굳이 우리가 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돼?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everyone is capable. 그 이유를 설명하겠지, 그지? 모든 사람은 다 나름대로 능력이 있어. 모든 사람이 능력이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 그리고 it's everyone's responsibility to contribute through participation and support야. 참여와 지지지, 그지? 지지를 통해서 기여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진짜 주어로 쓰였네? 그럼 당연히 이게 문장 맨 앞에 있는 가짜 주어겠지, 그지? 이게 가짜 주어. 무슨 말일까? 참여와 지지를 통해서 참여하는 것은 알고 보면 모든 사람들의 책임 분야야. 모든 사람이 책임져야 될 능력 분야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다시 하자. 첫 번째 문장에서는 일단 토픽을 던져줬어, 그지? 자, 이게 첫 번째 문장에서 토픽을 던져줬는데, 토픽이 뭐냐면, 어, 창의적이기 위해서, 창의적이기 위해서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자. 의존해서는 안 돼. 왜? 자, 그 이유를 설명한다. 이유가 누구나 능력이 있어. 그지? 누구나 능력이 있어. 그리고,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뭐 해야 돼? 기여해야 돼. 자, 이게 포인트였어. 누구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누구든지 기여하는 게 맞아. 자, 그래서 창의적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다른 사람에게 기대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장에서 오늘날 모든 영업사원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머, 그리고 작은 중소기업 사장들, 업주들이지. 이게 every 뒤에는 단수 명사 나오는 것도 한 번 더, 너무 이제 고전적인 문법이긴 하지만 한 번 더 기억해도 every 뒤에는 단수 명사가 와야 돼. 자,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뭘 이용해야 돼? 그들의 타고난, natural creativity니까 이거 타고난 거지. 타고난 창의성을 이용해야만이 뭐 할 수 있어? To thrive. 번창할 수 있지. 번창하기 위해서, 번창하다야. 번창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번창하기 위해서 타고난 창의성을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나 이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자, 그리고 이제 단어 공부도 하자. thrive라는 요 단어는 번창하다라는 요 단어가 워낙 유명한 단어지, 그지? prosper라는 단어가 있어.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을까? 요것도 놓치면 안 되는 거니까 잘 기억해두고. 일단 네 번째 문장에 보면 adapting to our changing economy requires that we invent new ways of doing our most basic task가.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문장의 주어가 여기까지잖아, 그지? 과지가 문장의 주어야.
동명사 주어지, 동명사 주어, 그다음에 단수 취급의 동사 requires가 나왔어. 그럼 우리말 뜻이 뭐가 돼? 점점 변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적응하는 거지, 그지? 적응하는 것이, 다시 가자. 자, 점점점 변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적응하는 것이야. 적응하는 것이 요구해. 요구하다, 단수 취급이다. 뭘 요구하냐면, 우리가, 이거는 이제 슈드가 생략된 걸로 봐야겠지.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번역이 되잖아. 요구하다 다음에 대절이 나왔는데,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번역이 될 때는, 슈드를 생략한 동사 원형을 쓰도록 돼 있어, 그지? 자, 우리가 그래서 만들어내야만 해. 새로운 방법을. 뭐 하는 새로운 방법이야?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과업들을 행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낼 것을 요구하는 거야. 자, 다시 경제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어. 앞 문장까지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타고난 창의력을 발휘해야 돼, 그지? 발휘해야만이 우리가 번창할 수가 있어. 또 이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해볼까? 어, 번창하기 위해서는 번창하려면 타고난 능력을, 타고난 창의력을 이용해야 해. 자, 이게 이제 언급이 된가?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경제는 이제 경제 얘기로 넘어간단 말이야. 경제는 변해. 경제는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 새로운 업무 수행 방법이야. 업무 수행 방법을 창조해야 돼.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야, 그지? 자, 그것도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 한결같이 우리의 예산 범위 안에서 해야 되고, 정해진 시간표 안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바람직한 수준의 질이지. 그 퀄리티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If you left it to others. 근데 이걸 만약에 이 모든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다야, 그지? 넘기다. 넘긴다면 뭐 하는 것을 to be creative 창의적이게 되는 거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요 이선 가짜 목적으로 가보자. 내용상 봤을 때 가짜 목적어가 어울릴 것 같아. 이게 진짜 목적어야. to be creative 창의적이게 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는 얘기야. 넘긴다면 남마치 어떻겠든 그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 그리고 당신은 be left out of the new economy. 새로운 경제에서 be left out이니까 이게 당연히 이제 제외되다, 배제되다, 즉 제외나 배제되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란 얘기야. 그래서 결국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음, 요거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말자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얘기가 되겠지, 그지? 그리고 6번 문장을 보면 6번 문장은 According to a recent study about the global creativity gap이야, 그지? 자, 최근에 행해진 한 연구야. 전 세계적인 창의성 갭이잖아, 그지? 자, 전 세계적인 창의성의 뭐 차이점이겠지? 차이에 관한 최근 연구에 따르자면 8 out of 10 people이야. 10명 중에 뭐뭐 중에서야 10명 중 8명의 사람들이 feel 느끼고 있어. 뭘 느끼냐면 이 키워드지, 그지? Unlocking creativity. 크리에이티비티는 뭐야? 누구나 다 창의성은 타고난다고 했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창의성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창의성이 없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누구나 다 창의성을 타고나는 거야. 근데 그 타고난 창의성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이제 문제가 여기서 키워드겠지. 이 글 전체의 키워드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창의성을 풀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10명 중에 8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어. 어디에? 경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투설서야 3분의 2지, 그지? 이 응답자들 중에서 3분의 2가 뭘 느끼고 있어? 느끼기를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귀중하다. 우리 사회에. 자, 이렇게 느끼고 있단 말이야. 하지만 only one in four people이야. 실제로는 4명 중에 1명꼴만, 25%지, 그지? 25%만이 믿고 있어.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 live up to지. 뭐뭐에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뭐에 맞추어 살아가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잠재력에 맞추어서 잠재력에 뭐 실현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25%에 불과하다는 얘기야. 자, 그 얘기를 한 건데 결국 이제 얘기가 다시 봐. 그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돼. 탑픽은 창의적이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왜? 누구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고 누구든지 이 사회에 기여를 할 수가 있어, 그지? 그래서 번창하려면 이것도 경제적인 측면에서겠지. 경제적인 면에서 번창하려면 다 누구나 창의력은 타고나는데 이 타고난 창의력 누구나 가짐 이 창의력을 이용을 해야 돼. 경제적으로 번창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경제가 특히 경제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업무 수행 방법을 끊임없이 창의적으로 창조를 해야 돼. 그래서 그래야만이 우리 이 경제라는 이 전체적인 또 환경에서 내가 배제되지 않고 그지?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 얘기가 이제 뭐냐면 창의성을 활용을 못하면 창의성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지, 그지? 활용하지 못하면 경제 발전에서 발전해서 배제될 수밖에 없어. 자,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 이제 연구 결과 연구에 따르자면 연구 결과 나온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를 해. 뭐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가? 타고난 창의성이야. 타고난 창의성을 창의성을 푸는 거, 풀어내는 거, 내기. 이거지, 그지? 타고난 창의성을 풀어낸다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타고난 창의성을 풀어내기가 경제 번영에 있어 중요함. 이거에 대해서 누구나 다 동의를 하더라는 얘기야. 요렇게 이제 글의 내용이 정리가 될 거란 말이야, 그지?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글은 우리 원래, 자, 보자. 제목이 뭐야?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야 되는데, 1번 선지를 봐. 정답이 1번인데, 1번 선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날, 마스터야. 필수야. 뭐가 필수야? 우리의 창의력을 뭐하는 거. 이 단어를 모르면 안 되겠지. 니네가 만약에 이 tap into라는 요 표현을 모른다면 정답 고르기가 힘들어져. 키워드야. tap into가 뭐뭐를 이용하다야. 이거 당연히 뭐야? 타고난 창의력을 누구나 다 타고났는데 이거를 이용하는 것은 오늘날 필수란 얘기야. 어떤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번창하는 데 있어서, 그지? 여기 좀 추가로 집어넣어야 될 게 in, 음, 이카노미야. 그냥 경제에 있어서 필수가 된다라는 얘기가 들어가야겠지. 자,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 글의 이제 제목을 한번 정리해 볼까? 자, 글의 제목은 뭐가 될까? 그래서 importance야. 중요하단 말이야. 뭐가 중요할까? of unlocking. 언락킹이 이제 풀어주는 건데, 요 풀어준다라는 이 말을, 우리 책에서는 unlocking이라는 요 단어를 또 뭐라고 바꿔 썼어? 선지에서는 tapping into라는 단어로 바꿔 쓴가? 그 다음에 또 utilize 이런 단어도 나올 수가 있겠지, 그지? 이것도 한번 더 기억해 둬야 돼. utilize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어. creativity. 어디에 있어서? in economic success. 성공에 있어서. 이거 중요하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되겠지, 그지? 이게 이 글의 타이틀에 해당되는 거를 영어로도 다시 한번 더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본가. 자, 그런 식의 얘기들이 나온 거고, 당연히 이제 뭐 제목 찾기니까 출제 포인트는 뭐 그렇게 출제 포인트는 당연히 니네가 이제 시험 내신 시험 대비할 때는 순서 삽입 필수인 거 꼭 기억해. 순서 삽입이 필수야. 그런 식이고, 그리고 어법은 그렇게 중요한 게 많이 보이지는 않아, 그지? 어법이 어렵거나 그러진 않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일단 요거는 순서나 삽입, 그 다음에 요약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자. 요약문에서 적절한 어휘 고르는 거, 요 정도만 잘 기억하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이제 1번 내용이다라고 보면 돼. 그 다음에 맞게 이제 2번으로 가보자. 자, 2번은 anchoring and adjustment can severely affect our retrospective personal memory라는 말 나오는 거지. 여기 anchoring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이제 닷이란 뜻이야. 배를 고정시키는 장치인 닷을 보통 이제 anchoring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앵커라고 얘기를 하지. 요런 뜻에서 나온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지금까지 고등학교 영어에서 한국 고등학교 영어에서 독해 지문에서 앵커링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거의 다가 기준점이라는 의미로 많이 써요. 기준점 편향이라고 되게 유명한 그 독해 내용이 있었지, 그지? 앵커링 바이어스라고 해서 이게 기준점 편향이란 말이야. 요럴 때 이제 많이 썼던 단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기준점과 그 다음에 약간의 조절이지, 그지? 조절은 심하게 심하게 뭐 할 수 있어? 영향을 줄 수가 있어. 어펙트. 어디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 우리의 개인적 기억에. 근데 리트로스펙티브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회상적이라는 얘기겠지, 그지? 회고적인 거. 뒤를 돌아보는 거, 회고적인 그런 개인의 기억에 심하게 영향을 줄 수가 있어. 자, 이것도 이제 일종의 타픽 센텐스처럼 지나간 건데, 자, 결국 이제 무슨 얘기냐면 현재의 기준점이야. 현재라는 기준점, 어, 그리고 수정. 간에 조절하는 거지. 수정한 거지. 그지? 이게 수정이 과거 기억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야. 이게 틱픽처럼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 문장이라고 봐야 돼. 자, 그리고 그런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introspectively가 이제 성찰적으로, 이 말이겠지. 그지? 내면을 쳐다본다는 얘기니까 성찰이라고 번역해. 성찰적으로 봤을 때는 a process of dredging up이야. 자, 내면을 막 이게 살펴보는 관점에서 보자면 dredge up이 뭐냐면 찌꺼기를 끌어올리다 이런 느낌이야. 뭐에 대해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지. 과거에 실제로 일어난 일을 가라앉아 있던 실제로 일어난 일이 내 마음속에 막 가라앉아 있어. 잘 안 보여. 그거를 막 휘저어가지고 그 가라앉아 있는 찌꺼기를 막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과정이긴 해. 그렇긴 하지 말이야, 그지? 이게 이제 while이라는 단어가 접속사로 쓰이면 이긴 하지만 이렇게 번역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라고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를 했어. 그런 기억이라고 하는 게 성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휘저어가지고 끌어올리는 과정이긴 하지만 또 그것은 이 기억이겠지?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to a large extent 이거 가로를 묶자. 기억은 뭐 한다? is anchored. 또 뭐 하기도 한다는 얘기야. 묶여져 있어. 뭐에 묶여져 있어? 현재 우리의 이게 중요한가? 묶여 있는데 현재 우리의 믿음과 감정에 묶여져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이게 이제 탑픽 센텐스 거의 뭐 그래 주제라고 봐야겠대, 그지? 자, 그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말 번역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다시 이거 정리를 해보자. 2번 문장이
그 과거를 회상하는 이 기억이야. 회상하는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내면적 성찰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다시 막 끄집어내는 과정이긴 해. 그렇긴 하지만 상당한 정도로 상당한 정도로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묶여져 있어? 현재 믿음과 현재 감정에 얽혀 있어. 묶여져 있어. 그지? 자, 그런 게 포인트야. 자,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굳이 정리를 하자면, 과거 회상은 현재 믿음과 감정에 묶여 있어. 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키 센텐스로 등장을 하는가. 자, 이런 원칙은 잘 확립되어져 왔어. 어디에서 확립되어져 왔어? 심리학 실험실과 설문조사 이쪽에서 이미 이 원리는 잘 입증이 되어져 왔어. 그리고 what we have at the time of recall. 다시 말해서 결국 이거는 다시 말해서 과거의 일을 회상할 그 당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단지 뭐다? 우리의 현재 상태뿐이다. 그리고 이 현재 상태가 뭐 하는가? 포함하는데 프래그먼트 파편이지, 그지? 다시 말해서 기억의 흔적이야. 뭐에 대한? 과거 경험에 대한. 이런 것들을 파편만 포함하고 있는 현재 상태, 현재 상태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이 파편들은 바이어스드, 편향되어져 있어. 뭐에 의해서 편향되어져 있어? 우리가 지금 믿는 거, 뭐라고? To be true, 사실이라고 믿는 거. 어느 정도로까지? to an extent 정도까지지? 훨씬 더 큰 정도까지야. 뭐보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왔어, 그지? 자, 요거를 이제 깔끔하게 이제 정리를 해보자. 이쪽 내용은, 요 긴 내용이 결국 하고자 하는 이게 뭐야? 어, 기억을 할 당시, 과거의 사건을 기억할 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현재의 상태만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 파편들, 과거의 기억에 대한 거는 흔적만 남아있는, 그 파편만 남아있는데 그 파편들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에 의해서 어느 정도 편향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결국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음, 요 말을 이제 좀 쉬운 말로 바꿔보자. 과거의 기억은 현재 믿음에 의해, 그지? 현재 믿음에 의해 편향되어진다. 자,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어. 자, 그럼 마지막 운영을 간다. 게다가 the organization of these fragments of past experience into meaningful patterns야. 이런 식의 과거 경험의 파편들을 뭘로 의미 있는 패턴으로 조직하는 것은 훨씬 더 영향을 받아. 뭐에 의해서? 현재 믿음과 분위기에 의해서. 현재 믿음과 분위기도 나왔어, 그지? 특히 우리가, 뭐 한다면, 우울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또 격려되어지는 그런 경우라면,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끝까지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어. 끝까지 지금 무슨 말을 한가? 과거에 대한 현재의 기억은 현재의 기분이나 감정에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다른 식으로 돌려서 말을 하고 있는 글이다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이제 토픽이 너무 많이 반복이 됐지. 그래서 의외로 정답은 쉽게 나올 수 있는 건데 답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과거의 기억을 현재에 재구성하는 거. 근데 이걸 재구성하는데 재구성이야, 재구성. 이 말은 결국 현재 재구성한다는 거는 뭐에 맞춘다는 게 뭐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influenced. 영향을 받아 뭐에 의해서? by current. 현재지. 현재의
feeling, 감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biased, 편향되어지겠지, 그지? 자, 요거까지 다 들어가야겠지. 요런 식으로 이 글의 제목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어, 그지? 자, 그런 얘기고. 당연히 이제 이 글도, 출제 포인트는 딱히 뭐 어법이나 어휘가 그렇게 강하게 눈에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순서나 삽입, 그리고 또 요약. 이쪽에다 좀 포커스를 두면 될 것 같아. 1번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주제 자체가 계속해서 반복적인 토픽 센텐스를 하나 적어놓고 그와 동일한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바꿔가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 느끼는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까. 굉장히 쉽고 단순한 구문이다라고 봐도 돼. 자, 그게 2번 내용이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As a producer of the product with a selection of green vegetables that were laid out along the full length of the display. 자, 이렇게 이제 문장을 시작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 as가 전치사로 쓰였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문장 맨 앞에 부사 후로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케이스로 보면 돼. 무슨 말이냐면, as a producer of the product니까, 그지? 제품의 생산자겠지, 그지? 제품의 생산자로서야. 이게 이제 as가 전치사니까 뭐로서라고 쓰인 거겠지? 자, 뭐를 가지고 있는? A selection of가 이게 다양한이라는 뜻이야. 다양한 녹색 채소들을 가진 그런 제품의 생산자로서 그리고 이제 이 제품들이 어떻게 놓여 있는가? 녹색 채소들이 were laid out 진열되어 있어, 그지? 뭐를 따라서 along the full length of the display야. 전시대에 판매대지, 그지? 판매대의 전체 길이를 쭉 따라서 진열되어 있는 다양한 녹색 채소들을 가진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 생산자로서 봤을 때 the chances are that 이거는 이제 구문이지 아주 유명한 구문이야. 꼭 기억해야 돼. 이게 the chances are that 하는 표현은 그냥 번역 자체가 정해져 있어. 뭐뭐 될이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번역해야 돼. 그래서 무슨 말이 될까 이제 다 연결시켜보자. The chances are that more are sold at the ends of the linear display. 직선이지. 직선 진열장의 끝부분이지, 그지? 끝부분에 있는 것들이 더 많이 판매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가운데는 더 적게 판매될 가능성이 있어. 자, 그 얘기를 한가? 자, 이거는 이제 상황을 이제 제시한 거지. 어, 상황. 상황 제시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판매될 끝 부분에 있는 제품이 더 잘 팔려. 이 말은 가운데 부분에 진열되어 있는 제품은 잘 안 팔린다는 얘기인가, 그지? 자, 그 얘기를 한 거고. 자, 그리고 소비자들은 tend to purchase at the end. 다시 말해서 끝부분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야, 그지? 자, 그런데 여기서 the aim이라고 하는 건 목적이라고 하는 건데, 저희 판매자의 목적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판매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목적은 항상 is to를 써야 돼. 어, 판매를 최대화하는 것이야. along the whole shopping야. 전체 가게의 진열대 전체를 통해서 판매를 최대화시키는 게 원래 판매자의 목적이 아니겠느냐는가. 따라서 그러므로 빨간색이 이제 이웃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는가. 어디에서? 벤치의 한 가운데에. 뭐 하기 위해서? To attract, 끌어들이기 위해서야.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판매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빨간색이 자주 사용되어진다. 이게 키 센텐스지, 키 센텐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지? 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장이야.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어,
가운데는 가운데 진열 가운데 진열되어 있는 물건은 판매가 오히려 잘 안 돼. 줄어들어, 그지? 자, 이렇게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운데 부분은, 가운데 부분이 빨간색으로, 빨간색, 가운데 부분이 빨간색을 사용한다. 그지? 그러면 이제 뭐 하는가?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부실한 판매를 올린다는 거야. 그지? 아, 이렇게 이제 연결될 거야. 자, 근데 왜 하필이면 빨간색이냐? 라고 또 질문을 던졌어. 왜 빨간색이 이런 역할을 할까? 그리고 이제 왜, 왜 빨간색이냐? 자,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거지, 그지? 빨간색은 가지고 있어. 히든 메시지야. 감추어진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 고객의 마음속에. 다시 말해서 빨간색은 나타낼 수 있는데 위험하다, 정지해라, 열정,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어. 근데 그 빨간색이 전하는 메시지가 뭐든지 간에 빨간색은 어쨌거나 두드러져. 눈에 띈다는 얘기야. 눈에 띄다. 그리고 그 물건에게 빨간색 쪽으로 사람의 눈을 끌어들인다. 이게 이유가 되겠지, 그지? 빨간색은 두드러진다. 두드러지고, 그 다음에 시선을 끈다. 이게 이유야. 자,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이 사용되는 목적은 또 뭐야? To draw the consumer's eye야. 소비자의 눈을 끌어들이는가 어디로? 진열장의 가운데 부분으로 어휘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어. 어휘. 뭐, 엔즈를 쓰면 안 돼. 엔즈가 아니고 가운데 부분으로 시선을 끌었다는 그 당기는가. 그리고 그것은 효과가 있어. 자, 이 빨간색은 효과가 있어. 그래서 한번 시도해봐. Give it a try. 한번 시도해보라는 거지. 당신 가게의 진열장에서 한번 시도해봐라. Put a red product in the middle. 가운데에다가 빨간색 제품을 두어라. 만약 빨간색 제품이 없으면 빨간색 드레이프, 휘장을 사용해라는 거지, 그지? 진열장 가운데에 뭐 하기 위해서? 동일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결국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는 얘기는, 그래서 빨간색을 사용할 것, 빨간색을 가운데 부분에 사용하자가 이 글의 제일 중요한 주장이라고 봐야 돼,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이 글은, 출제 포인트가 주장이나 요지가 나올 수가 있어. 당연히 뭐 순서 삽입은 항상 나오는 거고. 자,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지, 그지? 그리고 the chances are that 하는 그 구문은 어법도 좀 기억을 해도 chances are that 이 부분에 어법이 좀 중요하게 대신 이제 시험 문제 포인트가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어휘는 어 middle, end 이런 단어들의 이제 위치를 정확하게 이제 파악해 줄 필요가 있어. 그 정도로 잡아주면 되고. 그래서 제목은 뭐가 될까? 답이 2번이다, 그지? 전략적으로 위치시키기다. 전략적으로 위치시키기. 뭐를? 빨간색을 뭐 하기 위해서? 판매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 그대로 이제 제목, 이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지, 그지? 음, to to increase sales, use red color in the middle. 요 정도로 이제 제목을 잡아볼 수 있겠지, 그지? 자, 이렇게 해서 3번 내용은 또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이제 6강의 마지막 4번. 4번은, to check a given hypothesis. 이거 조금 이제 내용이 어렵지. 과학의 본질에 대한 얘기라서 조금 내용이 이제
까다롭게 연결될 수 있을까? 어, 문장 맨 앞에 to 부정사가 나오고 컴마가 나왔어.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번역돼야 돼. 뭐 하기 위하여? 주어진이야, 주어진. 혹은 특정한도 가능해. 특정한 가설을 체크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데이터가 필요해. 근데 어떤 데이터야? 관련된 데이터겠지, 그지? 그 가설과 관련된 데이터를 우리는 필요로 해. 그리고 실험실 상황에서 실험들은 신중하게 설계되어져. 수동태 주목해서 봐. 설계되어지다. 뭐 하기 위해서? to generate, 만들어내기 위해서인데, 요구되어지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실험들이 설계가 되어질 수 있어. 그리고 실제로 여러 차례, 이거는 부사다, 그지? 실제로 여러 차례 실험들이 설계가 되어졌어. 뭐 하도록? falsify. 이 단어는 이제 틀린 것을 입증하는 거지. 것들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도록 설계가 되어진 경우가 많았어. 자, 뭐 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인데, 당연히 이제 보다라는 이 동사 다음에 if절이 나왔으니까 명사절이지, 인지 아닌지라고 번역되어야겠지. 뭐인지 아닌지, 그 가설이 현실과 측면에서 그 가설이 생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가설이 틀렸음을 입증하도록 여러 차례 실험들이 설계되기도 했었어.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실험을 만들어내는 것은 가능해. 왜 가능하냐면 우리가 미리, 미리야, in advance, 미리 가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 상황을 쭉 표현한 건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겠지. 그러나부터가 이제 진짜 중요해져. 지금까지 이제 일반적 상황이야. 일반적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음, 주어진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가 필요해. 그지? 자, 그리고 실험들이 그 요구되는 데이터를 만들도록, 만들도록 설계가 되기도 해. 설계되다. 그리고, 이런 실험 설계가 가능한 실험 설계가 가능한 이유는 가설을 미리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정리를 한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나 이제 시작하는 거지. 여기서부터 딴 얘기로 넘어간단 말이야. 자, 그러나 그냥 우리가 데이터에 의존한다면 가설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에 의존한다면 우리는 확신을 할 수가 없어. 그 수집되어진 데이터가 정말로 그 가설을 맞다라고 입증하든 틀렸다고 입증하든 그 입증하는데 요구되어지는 그런 가설 데이터인지 아닌지 자 그거를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없어.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잘 봐. 가설을 미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험 그 가설을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실험 설계가 가능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자, 앞뒤를 바꿔보자. 이거 데이터라는 단어하고 하이포테시스의 순서를 잘 잡아줘야 돼. 자, 이거를 위치를 싹 바꿔버린 거야. 어, 가설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가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가 들어가야 돼. 그러나 네, 역접이다. 그러나 가설을 만들기 위해 가설이 먼저 있는 게 아니고 가설을 만들어내려고 데이터에
요즘 한다면이야. 한다면 뭐가 문제야? 그 데이터가 그 데이터가 가설 검증을 가설 검증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확신을 할 수가 없어. 요 말이 이제 포인트야, 그지? 확신을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having more data,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주어진 create 만들어내는데 딜레마를 만들어내. 다시 말해서 더 많은 데이터야.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는 것은 더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줘. 뭐 할 수 있는 가능성이야? 올바른 데이터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주기도 해. 하지만 또한 더 많은 잠재적 가설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는 거지. 아주 골치 아픈 거지, 그지? 자, 위에 이제 왜 확신할 수 없냐면 왜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는 거는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는 것은 결국 뭐냐면 더 많은 더 많은 가설 가설을 가진다. 요걸 의미한단 말이야. 가설이 더 많아져. 만약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설이 더 많아져. 순서가 지금 바뀌어졌기 때문에 원래 가설이 먼저 있고 데이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데이터부터 가져버리면 그 데이터와 관련된 가설들의 숫자가 끊임없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가설의 숫자야. 자, 가설의 수, 더 넘버 오브야, 더 넘버 오브. 이거 어 넘버 오브하고 비교를 해야 돼. 어가 아니고, 그지? 더가 들어갔어. 어 넘버 오브는 많은이란 의미가 되는 거고, 더 넘버 오브니까 숫자가 되는 거야. 가설의 숫자가 더 빨리 자라. 뭐보다? 데이터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없게 돼. 따라잡을 수 있는 희망이 없어. 단지 어떻게 함으로써 더 많은 측정값을 수집함으로써 그것을 따라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게 된다. 그런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지. 결국 이제 이 글의 주제를 뭘로 잡아야 돼? 프로블럼이야. 문제점이야. 문제점. Problems of the number of the number of the amount으로 바꾸자 그지? The number of 아니고 amount가 되겠지? The amount of data야. 데이터의 양과 검색 검증이야. hypothesis, hypothesis test.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다고 봐야 돼. 자, 요거와 관련된 걸 우리 답으로 일단 잡아보자. 답이 당연히 5번이겠네? 더 많은 데이터가 항상 더 좋은 것일까? 가설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자, 이런 말 나왔지, 그지? 자,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가? 자, 그렇게 해서 잡아줘야 되는데, 이것도, 일단, 출제 포인트는, 요약문, 그 다음에 어휘에서, 가설과 데이터의 위치를 파악할 것. 자, 이게 이제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될 것 같고, 그지? 그 다음에 순서 문제, 삽입 문제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고. 자, 요 정도가 이제 4번에서 꼭 니네가 알아둬야 될 중요한 내용 같아.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 이게 problems라는 이 말이, 제목이, 다른 말을 이용하면 딜레마하고 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 딜레마 얘기 나왔으니까, 그지? 그렇게 해서 이 글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럼 이제 내용이 이제 까다로운 거니까 이걸 이제 많이 읽어봐야 돼. 딜레마가 스펠링이 딜레마라 스펠링 잘못 썼는데 다시 쓰자. 딜레마. 자, 요거하고도 관련지어서 생각해 볼 만해. 여기까지가 6강
내용이었어. 일단 요거 이제, 일단 끝내고 나서 이제 다시 10강으로, 9강으로 넘어갈 거야. 9강 넘어가서 이제 또 얘기를 계속 해보자.